이 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의 건설이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의 악몽이자 건설국엔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초거대 댐이면 엄청나게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재앙으로 표현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선 우려를 나타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압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댐이 건설된 국가는 타지키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남쪽은 아프가니스탄, 서쪽은 우즈베키스탄, 북쪽은 키르기스스탄, 동쪽으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만 3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한국의 1.4배 정도이며 인구는 1000만 명 수준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이 될 높이 335m의 로군댐은 타지키스탄 바흐시 강 쪽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먼저 타지키스탄이 이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부터 알아볼 텐데요. 중앙아시아 하면 뭔가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이 떠오르다 보니 물을 얻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핵심적 이유는 물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이죠. 타지키스탄은 국토 90% 이상이 산으로 뒤덮인 세계에서 가장 산악지형의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산악지역의 대부분은 파미르 고원과 텐산 산맥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런 험난한 지형 때문에 평평한 나라들에 비해 특히 대규모 농업, 인프라,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죠. 1인당 GDP 1276달러, 잠비아, 탄자니아, 우간다와 비슷한 세계 최저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엔 이런 지리적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중에 이런 초거대댐을 건설하는 건 역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죠. 이렇게 산이 많은 고지대의 또 다른 특징은 기온이 낮다는 것입니다. 고도지도만 보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 명확히 보이시죠? 수치로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타지키스탄의 평균 고도는 무려 3186m입니다. 이는 최대 고도가 아니라 평균 고도며 2744m의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것이죠. 물론 여름엔 지원할 수 있겠지만 겨울을 상상해보세요. 한국만 해도 겨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상당히 춥잖아요. 평균 고도 3000m가 넘는 타지키스탄은 겨울에 상당히 춥다는 것이죠. 물론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가 위치한 서쪽 저지대는 그나마 고도가 낮습니다. 서부 저지대 쪽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정도인데요. 동부 고원 쪽으로 가면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15도 정도로 엄청나게 추워지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90%가 산이면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 자원을 쓰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죠. 일반적으로 석탄이 산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석탄은 수백만 년에 걸쳐 고대 식물들의 퇴적물이 축적되어 생성되거든요. 주로 고대시대 숲이었고 넓고 평평한 습지나 분지 쪽, 또 지질학적으로도 안정적인 지역에 퇴적물이 많이 묻히고 압축되어 석탄이 풍부해지는데 타지키스탄은 고도가 너무 높고 험준하며 또 이곳은 인도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지진 활동도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당연히 지질학적 안정성이 낮고 그만큼 퇴적물이 잘 축적될 리도 없죠. 물론 타지키스탄에도 석탄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매장량도 적으며 험준한 지역에 있다 보니 지대가 가팔라 접근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채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우 높은 고도의 산악지역이 많은 타지키스탄은 지역 개발과 에너지 확보 부분에서 여러 제한점들이 있는데요. 허나 높은 고도의 산의 비율이 높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많다는 것은 계곡 역시 많다는 것이고 그 계곡들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강들도 많다는 것이죠. 허나 강이 있더라도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강이 마르게 되는데 사실 중앙아시아 쪽이 풍부한 강수량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 물 공급에 있어서도 지리적 이점이 작용하는데요. 타지키스탄의 엄청나게 높은 동부 파미르 고원 쪽엔 빙하가 풍부한데 이곳에서 녹은 물들이 타지키스탄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파른 경사를 빠르게 흐르는 강이 많다는 것은 수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가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타지키스탄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력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의 90% 이상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죠. 지금까지 수력 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더욱 필요한 추운 겨울엔 파미르 고원 쪽에서 녹아내리는 눈의 양이 적고 이는 강의 유량을 감소시켜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겨울에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은 장작이나 석탄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에도 좋지 않죠. 그런데 335m의 거대댐을 만들고 여기에서 수력 발전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댐은 3600메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원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준의 전력량입니다. 수량이 풍부한 여름엔 이 엄청난 댐의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 물이 필요한 겨울에 방류할 수 있다면 겨울철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타지키스탄 입장에선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이란 것이죠. 또 타지키스탄이 내륙국이란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데 당연한 얘기지만 바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무역에 있어 엄청난 제한점이거든요.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웃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수출량을 늘리기 편한 현실적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력 수출입니다. 무역로 같은 운송 과정 없이 송전선만 있으면 수출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외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카사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이 협약에 따라 타지키스탄은 전력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수자원 자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서부 저지대 쪽 땅 대부분은 면화, 밀, 과일과 같은 작물이 재배되는 농업용 땅으로 이용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에 따라 강의 수량이 달라지고 또 최근엔 기후변화 문제도 있다 보니 안정적 수자원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군댐 건설은 수자원 안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죠. 자, 그럼 이번엔 왜 국제사회에서는 이 댐의 건설이 재앙이 될 수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먼저 이 지역의 지질학적 불안정성에 따른 댐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엄청난 규모의 댐이 지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판이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만약 이 댐에 물이 가득 찼는데 붕괴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재앙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하류엔 엄청난 홍수를 비롯한 여러 부차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겠죠. 또 인도주의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요. 댐 건설 과정에서 이 댐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7,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의 반강제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휴먼 라이츠 와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생계 상실, 식량 접근성 감소, 적절한 보상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이주 정책을 개선하고 이주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나 현실화되긴 쉽진 않은 것이죠. 또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도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발원하는 아무다리아 강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매우 중요한 수원이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다리아 강의 상류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차지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마지막에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로 가게 됩니다. 이 댐이 건설된 바흐시 강 역시 이 아무다리아 강의 지류인데요. 이 강에 로군댐이 건설되면 이 댐에 물이 쌓이지만 그만큼 아무다리아 강 하류 쪽 유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는 이 강을 이용하려는 게 타지키스탄뿐만 아니란 겁니다. 타지키스탄과 함께 아무다리아 강 상류 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이 강으로부터 나오는 무려 285km의 엄청난 인공강을 건설 중이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미 이 아무다리아로부터 나오는 1375km의 카라쿠 문화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상류 국가들이 인공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아무다리아 강의 강물을 과도하게 활용하다 보니 하류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이를 잘 나타내는 게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염호였지만 이제 물이 말라버려 완전히 쪼그라든 아랄해가 있는데요. 아랄해는 이미 인간이 유발한 가장 큰 환경 재앙 중 하나로 유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로군댐까지 건설되면 아랄해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다리아 하류 쪽 이나 아랄해 쪽의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하류 쪽 어류 개체수, 토양 비옥도에도 악영향을 미쳐 하류 지역 사람들의 생계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타지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도 농업, 특히 면화 농사에 있어 아무다리아 강물에 매우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환경, 기후 활동가들은 하나의 거대한 댐 대신 소규모의 여러 댐들을 만들거나 태양광 발전 등 다른 대체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다리아 강을 둘러싼 상당한 외교적 갈등이 있다 보니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 전략으로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 투자를 해왔잖아요. 중국의 투자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엔 여러 인프라, 광산, 발전소 등 여러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로군댐만큼은 중국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외교적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이 댐 건설의 주요 민간 투자자는 중국이 아닌 2016년 39억 달러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이탈리아의 위빌드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만 보아도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5천만 달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 오펙으로부터는 2,500만 달러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타지키스탄의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 경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데다 타지키스탄은 부패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에 이 타지키스탄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며 사용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40억 달러 수준의 건설 비용은 현재 64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되죠. 또 과연 예상한 대로 이 댐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지에 대한 의문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댐이 완전히 가동되기 위해서 몇 년 더 걸릴 텐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의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로군댐 완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카자흐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합의되었고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죠. 또 키르기스스탄도 원자력 발전소와 자체적인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엄청난 돈을 들인 이 발전소가 제대로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 타지키스탄은 건설 과정에서 진 막대한 부채가 남게 되는 것이니 타지키스탄 경제에도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중앙아시아 전체에도 건설국인 타지키스탄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이유들로 주변 국가, 국제사회, 환경기구, 국제금융기관 등 여러 국제행위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설은 많이 진행되었고 타지키스탄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기에 계속해서 건설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댐은 타지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시청 고맙습니다.